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대행이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 임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먼저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검찰이 밝힌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지 1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바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라는 건데, 야당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전달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검찰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 명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올 3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도 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보도 참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지휘부에 수차례 전화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질책했습니다.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모든 내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분명히 담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을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되던 시기와도 일부 겹칩니다. 총선에서 대패한 뒤인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을 불러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하나같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혐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앞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 또 무장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 이렇게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는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명백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군 지휘관처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국회 출동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그 당일에 12대의 헬기가 출동을 했었는데요. 그 모든 출동 상황을 윤 대통령이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쏘라는 지시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네. 질서 유지, 실무장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발포 지시를 한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람에게 총을 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전두환 씨 군사반란이나 5.18 때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 발포 명령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시조차 발포는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끝까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내용엔 바로 이 발포 부분이 포함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이 역시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4일 새벽 1시 1분에 의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3분경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시 3분경에 이루어졌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된 뒤에도 이 바로 계엄령 선포를 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엄 선포까지 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과 맞지도 않은 데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게 더 명확해진 거잖아요. 네,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엄 모의부터 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 또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2차 계엄 언급까지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지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구해서 결국 이첩을 받은 공수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출석 요구를 불응해서 당장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처음과 달리 이 공수처가 소극적인 기류로 변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또 혐의 내용이 다 드러난 거군요. 일단 연지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혐의들, 또 앞으로 윤 대통령의 직접 수사는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공천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JTBC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풀려난 전 씨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마주친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격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취재진을 보자 당황한 전 씨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뒤집어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립니다. 대통령 부부와 언제까지 연락하셨습니까? 공천 장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계속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여기저기 오가며 취재진을 피하더니 검찰청을 나와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JTBC 취재팀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 씨가 풀려난 이래 줄곧 전 씨의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 먼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 씨의 법당을 가봤습니다. 법당으로 지목된 강남의 한 단독주택엔 전 씨 가족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 씨와 가족들이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는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해산 처리됐습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 씨 변호인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